세로로 외우더라. 세로로 외우. 아니 그게 아니 세로로 나? FCL, BRI 이런 거죠. 세로로 외우. 우리 아까 대학과 성경에서 거의 알칼리 할 때 하는 거 아니야? 태아는 그거 할 때가 아니라니까. 뭐야? 수학이나요? 다음 보세요. 다음은 등 비수열. 기울이 일정한 수열은 어떻게 쓸까? 관점을 등차랑 비슷하게 가져봐. 알겠지? 등차는 차잖아, 차. 차니까 더하기 빼기지. 비율은 비율이가 뭐겠어? 곱하기 나누기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 가는데 이 첫 번째 항의 숫자를 A라고 하고 그 일정한 비율, 등비니까 비율이 일정할 거 아니야? 그 일정한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공비라 그래. 공차가 아니고. 알겠지? 그 공비를 보통 비율이니까 R이라고 써요. 얘 나보다 영어 잘하잖아, 그지? 이런 것 때문에 R이라고 쓰는 거야. 단지름이 아니고. 브레이키. 알았죠?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R씩 곱해진다라고 보자. 갈 때마다 R씩 곱해진다고 보자. 됐지? 그러면 등차는 갈 때마다 D를 더하는 거였으니까 공차를 내가 D를 뭐 3번 더한다, 4번 더한다라고 보는 게 이 항의 넘버보다 하나만큼 작은 숫자만큼 더한다는 거였잖아, 등차는. 네. 그럼 공비는 그거보다 작은 만큼을 제곱하면 되겠지. 그 횟수만큼 R을 곱할 테니까. 그래서 일반항을 바로 써주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시작해서 공비를 항의 넘버보다 하나 작은 만큼 제곱하였다라고 쓰는 게 일반항이야. 알겠지? 이거를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 그래. 한마디로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등차 중항이라는 것도 있지만 등비 중항도 있을 거 아니야. 중항, 가운데 항. 됐지?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여기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을 봤더니 그 숫자를 봤더니 이 세 숫자가 등비를 이룬대. 됐지? 그러면 분명히 여기가 뭐가 있을 거고 여기가 뭐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예. 이런 식으로 간다 쳤을 때 여기다가 갈 때 R 곱하고 여기도 R 갖다 곱하는 건데 이 가운데와 중앙 나머지 사이의 관계가 뭘지를 보면은 가운데 숫자를 제곱한 것이 양 끝에 거에 곱이랑 같을 수밖에 없죠. 됐어요? 예를 들어 해보자. 만약에 첫 번째 항이 3이야. 공비를 4라고 해봐. 그럼 여기로 갈 때 4 곱하니까 12. 일로 갈 때 4 곱하니까 48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사실상 얘를 제곱하면 얘 곱하기가 될 수밖에 없지, 그지? 됐지? 이게 항상 이렇게 일반적인 식으로 증명이 끝나면 어떤 숫자가 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알아들었지? 이런 걸 등비중항이라고 하고 등비수열은 등차만큼 얘 내용이 막 다양하지가 않아. 등차는 뭐 절대값이니 뭐 그래프니 SN이니 하면 얘기할 게 많은데 등비는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고등과정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시험에서 잘 내지 않는 편이고 딱 교과서적으로 답지에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풀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나는 평범하게 설명할 거야, 여기서는. 그럼 SN을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등비수열 합이니까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쓰는 거잖아, 그지? 됐죠? 그러면 하나하나 적어봐. 얘는 A고 그 다음은 AR 그 다음은 AR의 제곱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끝나는 거는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써있겠지. 그럼 이렇게 더하기가 무수하게 많은 거를 요약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A로 묶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이거를 쓰기가 너무 귀찮다 이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이제 고1 수학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숫자에 n제곱 빼기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조립제법을 써갖고 인수분해 한다 치면은 이게 몇 제곱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수가 1이지. 그리고 n제곱하고 상수항을 뺀 나머지는 싹 다 개수가 0이죠. 전부 다 개수가 0으로 도배가 된 상태고 마지막만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치? 근데 어차피 우리는 알아.
n 값이 뭐가 와도 얘는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은 그냥 싹 다 1로 파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1 나오고 하다가 마지막에 0 나오고 끝나겠지. 그러면 이 초록색의 인수분해 결과를 이렇게 쓸 수 있겠어? x-1로 묶어주면 얘를 나누면 이만큼이 몫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나머지가 없는 거고. 근데 생각해봐. 얘가 1이야. 얘가 상수항이야. 상수항부터 시작해서 모든 개수가 다 1이야. 그치? 근데 여기가 n제곱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1제곱이니까 여기는 n-1제곱이 될 수밖에 없잖아. n-1제곱, n-2제곱, n-3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가 계속 하나씩 줄고 있는 걸 쓰다 보면은 언젠가는 x의 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끝나겠지, 그치?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 결과가 x의 n제곱 빼기 1이랑 같은 건데 여기서 한번 얘를 이렇게 나누어 보자고. 물론 나누기 할 때 얘가 0이면 안 되지. 일단 잠깐 나눠본다 생각해봐. 그러면 x가 1이 아닌 상황이라고 치면은 나누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x n제곱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이거 순서 거꾸로 쓴 겁니다 지금. n-1제곱으로 끝나는 이 합은 얼마나 같을 수밖에 없냐면 x-1분의 x n제곱 빼기 1이랑 같을 수밖에 없죠. 됐어요? 다음에 분홍색의 관계식에서 x값 대신 r만 들어가 주면 여기가 처리가 되겠지. 알아들었어? 여기가 다 r 들어가는 게 지금 이걸 거 아니니? 그러면 이제 뭐라고 쓸까? a는 그냥 냅두시고 뒤에 있는 이 밑줄 친 만큼의 부분을 r-1분의 r의 n제곱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이거를 약간 형태가 헷갈리니까 정리를 해서 뭐라고 쓰냐면 공b-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공b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분명히 이 유도 과정을 잘 보시면 여기 어딘가에 얘가 1이면 안 된다가 들어있었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비술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역시나 공b가 1이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의문이 들어. 아니 공b가 1이 아닐 때만 가능하면 그럼 공b가 1위는 뭔데? 자,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 AN을 쭉 작성을 할 건데 만약에 공b가 1이 아닌 경우랑 공b가 1인 경우로 나눈다고 쳐보자. 공b가 1이 아닌 경우면 가면 갈수록 계속 r이 곱해져. r이 계속 곱해져. 공b가 1이면 계속 1을 곱하는 거니까 그냥 매 항이 다 같아. 그렇잖아. 공b가 1인 건 계속 1 곱하겠다는 거니까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결국에 SN이라는 거는 이 수열을 n개 합치겠다는 거니까 요렇게 가는 거 n개를 더한 모양을 얘라고 쓰는 건 내가 지금 증명해 준 거지, 그치? 요때는 뭐라고 쓴다?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건데 이때는 a를 더한 횟수가 n번이니까 이때는 그냥 n 곱하기 a라고 쓰시면 끝나겠죠. 아, 뭐 실험을 뭐 AN이라고 하든지 뭐 같은 거 아니야? 알아들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3이야. 공b가 2야. 그렇게 가는 수열에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재. 그러면 처음에 막 용기 가지고 도전 이래. 3 2 곱해 할만하죠 지금까지. 근데 이거를 네가 10개 쓴다고 생각해봐. 아, 쉽지 않고 그러면 그 10개를 더한다고 생각해봐. 쉽지 않아. 근데 이제 이 공식대로 들어가면은 10번째 항까지 합인데 보다시피 공b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맞지? 말로 할게. 제발. 여기 있는 n의 의미가 뭐죠? 까지. 자, n번째 항까지라고 보는 것도 맞지만 여기 더해져 있는 이 개수가 n개라서 그런 거잖아. 여기 더해져 있는 개수가 n개라서 그런 거잖아. 맞지? 그럼 만약에 너 a 3번부터 a n번까지 더하라고 쳤어. 만약에 이것도 위에 n제곱이라고 쓸 거냐 이거야. n번까지니까 n이라고 쓰나? 더한 개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끝나는 번호가 아니고 내가 더한 개수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날로 하자.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야. 날로. 밑에는 공비 빼기 1인 거고. 그러면 1은 필요 없으니까 정답은 이건데. 자,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1024 빼기 1, 1023 곱하기 3, 3069라고 쓰는 거 아니라고. 등비 합을 쓸 때는 거듭 제곱을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끝내면 아무도 뭐라 안 해. 학교에서 뭐라면 갖고 와. 맞짱 들어가게. 아무도 뭐라 안 해. 알았지? 2의 n제곱에 대해 어디까지 아는데? 2의 10제곱 아시나요? 2의 13제곱 아시는 분? 전 알아요. 전 숫자에 미친놈이야. 근데 모르잖아. 이거 왜 하냐면 내가 맨날 차 타고 운전할 때 앞에 있는 차 번호 손인수분 하거든. 나는 심심해서. 또라이 같으시. 그래서 여기까지는 된 거야. 병 느껴지는데. 왜냐면 여기까지는 차 번호가 4자리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 다음 여기다 2 곱하면 만 넘어가니까 없잖아. 한번 해봤어, 곱하기 2를. 16,384 뭐 그럴걸? 근데 이거 모르잖아. 나 같은 사람이나 알지. 대단한 게 아니고 또라이. 내 와이프가 중학교 1학년 앉혀놓고 고등수학 가르치는 게 직업이야. 반포에서. 근데 걔네들이 이제 말고 그 어릴 때부터 막 선행학습 존나 해가지고 막 중1인데 막 대수 배우고 막 그래. 근데 내 와이프한테 이거 얘기했더니 야 뭐 병신이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자기도 모른대. 나 무슨 말이겠어. 같은 수학 강사인데도 모르잖아. 학교 선생님이 알 리가 없어요. 그리고 뭐 정말 선 넘어봤자 여기다가 2 하나 더 곱해가지고 2048까지 되겠지, 그치? 근데 그 이상은 절대 안 물어보고 특히 심지어 3의 거듭 제곱도 3의 6제곱 얼마인지 아시는 분? 미안하지만 여기까지는 상식이야. 그래도 81의 제곱이니까 729는 알자. 근데 여기다가 3을 한 개만 더 곱하면은 1000단위가 넘어가잖아. 이게 2187이거든. 이거 몰라 아무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말의 요지가 뭐예요? 등비합을 쓸 땐 자연수의 거듭 제곱이 등장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굳이 계산하려고 덤비지 않는다. 이대로 끝났다. 알았지? 알겠지? 다 했어. 등비는 정말 요 공식 계산하는 것만 잘 받아들이고 일반항 쓰는 것만 그렇게만 해. 왜냐면 봐봐. 등차는 함수로 해석하면 1차 함수야. 맞지? 그치? 김성준, 등비를 함수로 해석하면 무슨 함수일까? 예를 들어 봐봐. 여기 봐. 쉬운 거 해줄게. 오,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도 2라고 해봐. 첫 번째 항이고 공비도 2라고 해봐. 이게 아까 그 놈이잖아. 2n제곱. 이게 2n제곱이잖아. 근데 그 n제곱 자리에는 말 그대로 n이니까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잖아. 근데 이거를 실수 전체로 확장하시면 지수함수죠. 그치? 근데 너네 지수함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 뭐 미분도 할 줄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수능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1차 함수는 미분하면 뭐야? 기울기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1차 함수를 더해봤자 2차 함수지. 나올 수 있지. 근데 지수함수끼리 더하면 이게 말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말이 그냥 산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수능 교육 과정에서 안 나온다 보면 돼. 알겠죠? 예전에 막 뭐 기하도 배우고 확통도 배우고 수능에 뭐 수리 가역 이런 거 칠 때 그때는 확통, 미적, 기하 다 보고 심지어 그때는 수열에서 등비수열 가면 이런 것도 있어. 원리학계라는 것도 있거든. 이게 뭔지 알아 이거? 이게 뭐냐면 뭐 어떤 수학의 원리 이런 게 아니고요. 원금과 이자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월 이율 3%로 매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든대. 성실하게 적금을 10년 동안 들었대. 그지? 그러면은 10년 동안 들 건데 매달 넣는 거니까 1년당 12번씩 총 120번 넣겠네? 근데 생각해봐. 100만 원을 120번 집어넣으면 일단 원금은 곱해서 1.2억이지. 1억 2천이지. 근데 내가 10년 전에 넣은 친구는 10년 동안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니야.
근데 3년 전에 집어넣은 건 3년 동안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작년에 집어넣은 건 1년 동안 붙을 거고. 그럼 이자가 붙은 횟수만큼 돈이 더 불겠지. 그런 거를 계산하는 게 있었거든. 근데 이제 없어. 다행이지. 존나 다행이지. 응? 아니 교과서에 없다고.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너네보다 훨씬 이전 교육 과정에 경제 수학이라는 게 생기면서 안 나와. 저거 하면은 돈 되게 잘 저축할 수 있겠다. 뭐라는 거야? 별로 그렇진 않아. 돈이 있어요. 얘들한테 야 그지 야 있어야 저축을 하지. 알면 뭐해. 풍력이 엄청. 알면 뭐해.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 예전에도 등비 수열을 뭔가 함수 관점으로 어렵게 내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갖 실생활 걸 끌고 와가지고 막 이런 거 만들고 뭐 할부금 갚는 거, 뭐 자동차를 사는데 차가 5천만 원이래. 근데 2천만 원을 일시불로 줄고 3천만 원을 매달 얼마씩 갚는 걸로 한대. 근데 이자가 있어. 이자가 3%야. 그럼 매달 얼마씩 내야 딱 현명할까? 뭐 이런 게 실제 문제 나오고 그랬다니까. 쌤 같은 거에. 얘 지금 많이 빠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면 되냐면 등차하고 등비가 있는데, 됐지? 이 책이 원래 하기 힘든데. 아, 씨, 교과서에 없다고. 등차랑 등비가 있는데, 됐어? 등차는 여러 가지 관점이 가능하니까 내가 같은 문제를 막 여러 가지로 풀어주고 그러잖아. 등비는 그럴 건덕지가 없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잘 쓴다. 알았지?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근데 애들이 여기 있는 이 거듭 제곱을 좀 잘 어려워해가지고 여기가 더 어렵다고 느끼는데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야. 문제 보세요. 그 R이 1일 때 왜 NA 그냥 R이 1이면 무슨 말이에요? 공비가 1이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항이 3인데 공비가 1이라고 해봐. 공비가 1이니까 계속 1을 곱하겠다는 거지. 그럼 두 번째 항도 3이네? 자, 필수 1번. 자, 보세요. 등 B를 풀고 있는 중이니까 항들 간의 간격을 볼 때 몇 배 했다라고 보는 거지. 얼만큼 더 했다고 보는 게 아니다. 알았지?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8. 여덟 번째 항이 384라고 했어. 그럼 이거를 등차처럼 봐서 세 칸 갔네? 뭐 400 얼마 커졌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세 칸 갔는데 여기다가 얼마 곱했지라고 보는 거라고. 됐어. 다섯 번째 항이 있잖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항이 있잖아. 등비의 관점에서 세 칸 전진했잖아. 그러면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무려 3번 더 곱할 거고 그랬더니만 튀어나오는 게 이거였다 이렇게 쓰는 거 맞지? 됐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둘이 뭐 한다? 나눈다. 알아듣지? 네. 그럼 얘랑 나누면 숫자가 얼마야? 그냥 믿어. 자연수겠죠? 믿으세요. 믿고 빨리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정답 정답. 8. 그래. 어떻게 빨리 보냐면 1자리만 보세요. 7이겠냐고요. 7이면 6으로 끝나겠죠. 6이겠냐고요. 8로 끝나겠죠. 8에다가 얼마를 곱했는데 이렇게 곱해갖고 1자리가 4가 되는 숫자를 찾는 거야. 근데 뭐 대충 거의 뭐 400점 정도 커져야 되는 거고. 이해됐지? 됐지? 예. 그러니까 3인가? 해봤는데 3 하면 뭐 100 얼마니까 안 되겠네. 다 뭐지? 씨발 해봤더니 8이었던 거야. 그렇게 보는 거라고. 그래서 8을 딱 넣어봤더니 32 더하기 64니까 되는 거잖아. 그럼 아. 공차가 마이너스 빼는 그렇지. 왜냐면 얘랑 나눈 값이 8이 아니고 마이너스 8이니까. 그럼 요만큼의 값이 마이너스 8에 나가는 거잖아. 그럼 저건 그래프가 굉장히 들쭉날쭉 그래서 안 낸다니까 수능에서. 그래서 낼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굳이 알겠지? 그래 좋아. 그랬구나. 자 보세요. 그럼 공비가 얼마? 세제곱한 게 마팔이니까 공비 얼마? 마이너스 2. 인정하지?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다섯 번째 항이 이거일 때 첫 번째 항으로 거꾸로 후진해 볼 수도 있겠네? 그냐고. 응? 여기다가 아래 4제곱을 곱해야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16을 곱해야 나왔을 테니까 16을 나누면 되겠지. 제발 구조로 보자. 알아들었어?
자, 문제 답 내봐. 그래서 지금 공비가 얼마인지 알았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도 얼마인지 알았어. 그럼 1번에서 일반항 구하시오 AN. 자, A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라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지금 음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괄호를 쳐야 돼. 여기는 괄호를 꼭 쳐줘야 돼.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괄호 안 쓰시면 틀립니다. 알겠죠? 아니면 이 정도?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이 정도까지는 되지. 근데 여기에 괄호를 안 쓰는 건 무조건 틀린다. 오케이? 자, A7번 7 집어넣어. 할 수 있지. 그럼 또 봐봐. 3072가 얼마일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3072가 나올까? 이 얘기잖아. 예. 맞아? 여기 봐 제발. 대충 300 얼마에 10을 곱해야 3000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10과 근처인 숫자 갖다 곱하겠지. 네.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2래며.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8을 곱하는 게 될 거고 마이너스의 4제곱이면 16 곱하는 게 될 건데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3800이 나오는데 16을 곱하면 되시겠냐고요. 답의 후보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알겠지? 이걸 또 요상하게 3072 나누기 384 씨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알겠지? 내가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등비 수열은 숫자가 더러워요야. 숫자가 뭐가 더러워? 자연수인데. 나중에 거듭 제곱하는 게 뭐 그렇게 더 있냐고, 그치?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자, 뒤에 오세요. 2번. 첫 번째 항이 5, 공비가 3, 인 등비 수열이래. 그러면 그냥 일일이 써보시면은 5에다가 3 곱하고 3 곱하고 이게 숨이 헐떡헐떡 거리는 거야, 그지? 일반항 바로 쓰면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고 그때 이 친구가 첫 번째로 만보다 커지네. 이게 만을 넘어가는 걸 구하라 이 얘기야, 그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 n값의 숫자가 얼마가 들어가줘야 처음으로 만한테 이기겠느냐 이 얘기고 이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나누기 5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2000이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봐. 3을 계속 곱하는 거니까 끝에가 2000이 나올 수는 없어. 이건 등호가 될 수는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대충 얘를 넘어가는 것만 찾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어차피 n의 거듭제곱을 하다 보면 지수가 자연수일 테니까 3의 몇 제곱에 들어가는 숫자들의 규칙성을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외워지게 된 거야. 이게 729, 이게 2187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기에 6이 들어가는 건 실패, 여기에 7이 들어가는 것부터 성공. 정답 8번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 이걸 외우려고 덤비면 쉽지 않고, 알겠죠? 그냥 이 숫자가 친해질 때까지 그냥 많이 푸세요. 너네가 엄태양 씨 12의 제곱이 얼마야? 148. 너 이거 중학교 때 처음 바로 못 외웠을걸? 그렇죠. 그 지금 존나 풀다 보니까 외워진 거 아니야? 네. 그 처음에 피타고라스 할 때도 5, 12, 13 잘 못 외웠을걸? 전 지금도 잘. 죽어 그냥. 알지?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는 거지. 숫자가 등장하니까 외워야겠다. 너 친구 핸드폰 번호 지금 외워봤자 일주일 뒤면 기억 안 나잖아. 네. 그 느낌이라고. 알지? 자, 뒤에 오세요. 최소 3번. 약간 등차랑 비슷한 구조 맞죠? 원래 3하고 729가 있었대. 근데 여기다가 숫자를 4개를 끼워 넣었대. 그랬더니 이렇게가 등비가 되었대. 괜찮지? 그러면 생각해봐. 등비 수열의 관점에서는 얘가 첫 번째 항인 거잖아. 뭐라고 쓴 거야? 첫 번째 항인 거잖아. 그 다음 얘가 여섯 번째 항인 거잖아. 맞지? 그럼 결국에 여기서 일로 갈 때는 5칸 전진한 거네? 그치? 그러니까 3에다가 공비를 5칸만큼 더 곱했더니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5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5차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그 5차 방정식이라고 보는 애가 어디 있어? 자연수를 때려 넣고 풀겠지, 그지? 제발 그렇게 보자. 그러면 R의 5제곱이 243이잖아. 보여? 얼마? 3. 이 정도는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공기가 30 들어가는 거랑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 이런 것들이었다. 선생님 또 질문 있습니다. 예. 그 등차 수열에서는 맨 첫 번째 거랑 맨 마지막 거 더한 값이랑 네. 이렇게 다 패턴이 있었잖아요. 네. 등비 수열은 두 개 곱한 값이 이렇게 곱한 거랑 달라요. 같은데 왜 넌 자꾸 내가 동쪽을 보라면 서쪽에서 얘기하고 있냐고. 아니 문제가 A1이랑 A4 곱하는 게 문제여가지고. 됐어 여기까지? 봐. 그래서 문제가 지금 이렇게랑 이렇게를 곱하라고 했어, 맞지? 이 숫자를 봐. 결국 이렇게 곱한 거랑 같을까 다를까? 여기 봐. A, AR 이렇게 써. AR 여기가 5번짝이니까 AR의 5제곱, 여기가 AR의 4제곱, 맞지? 그러면 요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여기다가 R을 곱한 만큼 여기다가 R을 나눌 테니까 곱한 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치?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합이랑 이렇게 합이랑 같으니까 등차 합에는 쓸 수 있잖아. 근데 등비 합을 할 때는 이렇게 합한 거랑 이렇게 합한 게 같진 않지. 대신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건 같잖아. 그 정도만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문제로 내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얘기 잘했다. 여기 봐. 로그를 붙이면 돼. 이걸 뭐지? 문제 존나 맵다. 등비도 같은데 로그라니 미친 건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니네한테 안 배운 걸 내시겠냐고요. 보인다. 자, 로그를 더한다. 어떻게? 그래요. 뭘 곱해? 뒤에 있는 거 이러고 있다 진짜. 진수. 수학은 제발 수학 용어랑 친해지세요. 예. 로그의 덧셈, 진수의 곱셈. 여기까지. 맞아? 이렇게 6개를 곱하고 싶다야. 근데 6개를 곱하려고 봤더니 짝을 지어서 새쌍으로 보면 요렇게 곱이랑 요렇게 곱이랑 요렇게 곱이랑 같겠네? 됐어? 네. 자, 선생님 이거 어디다 써먹나요? 보여드릴게요. 봐요. 문제 만들어줄게. 칠판 봐. 216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부터 시작해서 AN이라고 하자. 그럴 수 있잖아. 소인수분 할 수 있지. 잘하지. 그 다음에 로그 A1, 로그 AN 다 더하셈. 이게 문제야. 그러면 216의 약수를 쭉 쓸 거 아니야. 여기 봐. 216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죠? 개수를 구하려면은 일일이 구해보는 게 아니라 소인수분해 한다. 얘는 6의 세제곱이야. 그래서 2의 세제곱과 3의 세제곱이야. 그럼 약수가 몇 개입니까? 16개라는 건 알죠? 지수에 1씩 곱하고 더한다? 1씩 더하고 곱한다? 16개. 그러면 약수가 16개가 쭉 써있을 텐데 어차피 이거는 로그라고 써놓고 여기 있는 약수들을 전부 곱하는 게 내 미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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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곱하는 거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건 등비일 때만 되지. 근데 선생님 이 약수들은 등비가 아닌데요? 근데 잘 생각해봐. 너네 약수 구할 때 216의 약수는 1이 있잖아. 그럼 자동으로 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2가 있잖아. 자동으로 얘도 있는 거 아니야? 숫자 너무 어려워? 예를 들어 24라고 해봐. 이거를 1, 2, 3, 4, 5, 6 이렇게 하는 애가 어딨어. 그러면 그러고 있니? 그게 아니고 1이 있으면 얘는 자동, 2가 있으면 얘는 자동,
3이 있으면 얘는 자동, 4가 있으면 얘는 자동, 사이에는 5, 5 안 돼. 끝.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216의 약수들을 쭉 쓸 때 어차피 곱해가지고 216이 나오는 쌍이 총 8쌍이 있지 않겠니? 그럼 정답은 여기가 216의 8제곱이겠죠. 진수가. 그래, 밑을 6이라고 하자. 이렇게 밑을 6이라고 하자. 됐어? 그럼 얘가 6의 3승이었으니까 6의 24승, 정답은 24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물론 얘는 등비가 아니지만 등비를 풀 때와의 관점이 완전 유사한 거 맞지? 그래서 고3 수학 가르칠 때는 등비 수열에 로그를 붙이면 등차 수열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말이고 괜히 얘기했다. 자, 넘어오세요. 표시 4번. 세 양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를 이룬대. x-1, 그 다음은 x 플러스 1, 그 다음은 2x-1. 이 순서대로 등비를 이룬대. 됐지? 그럼 어떻게 한다? 가운데 항을 뭐 한 거? 제곱. 두 배 한 게 아니고 제곱한 거는 뭐랑 같다? 양 끝에 거를 그래, 더한 게 아니고 곱한 거. 헷갈리면 좀 너가 써봐. 이런 식으로 3배 3배 가운데를 제곱해야 얘 곱이 나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전개하시고 방정식 풀면 되겠죠? 할 말 없다. 넘어갈게. 필수 5번. 자,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대. 사실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서 빠져가지고 아마 시험에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그냥 하자. 여기 봐봐. 3차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있을 때 요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시면 됐어요? 알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세 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이거를 두 명씩 짝으로 묶어갖고 곱한 다음에 그걸 싹 다 더한 합은 얼마? a분의 c. 세 마리를 싹 다 곱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거 너네 때 교과서에 없었어. 옛날에 선행습할 땐 있었겠지만 그 사이에 또 빠졌어. 그래서 이거를 아마 교육과정에 민감한 선생님은 내면 안 된다고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약간 머리 벗겨진 이런 철밥통 쌤들은 맨날 냈으니까 시발 하고 내겠지. 혹시 모르잖아. 그지? 알고 계시고. 그럼 결국에 얘에서 생긴 세 근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이게 등비를 이룬다면서 맞냐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게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며. 그러니까 베타를 제곱한 게 양끝 거의 곱이랑 같은 거지.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세 근의 합을 써보면 지금 이 문제는 세 근의 합이 2지. 그 다음에 둘 곱해갖고 더하면 그게 2분의 1이지. 세 근을 전부 곱하면 k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쓰는 걸 포기하고 등비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근을 a, 두 번째 근을 ar, 세 번째 근을 ar 제곱 이렇게 쓰자고.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세 개를 더한 합이 지금 저 문제로 보시면 그게 2잖아요. 그죠? 알아들었어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지금 2인 거니까 문제에서. 그 다음에 요렇게 둘 곱한다 a제곱에 r, 요렇게 둘 곱한다 a제곱에 r 세제곱, 이렇게 곱한다 a제곱에 r제곱. 맞아? 그치? 그렇게를 더한 합이 얼마다? 저기 봤더니 그게 1이었어. 뭐 2분의 1이 미친놈 아니야? 1이지. 1이지.
됐어? 그럼 정신 차리고 보면은 문자는 AR 2개, 식도 2개 연립하면 된다. 근데 그 연립이 매우 띠껍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어떻게 하는지 봐. 아마 이거 숙제로 풀려면 못 풀 거거든. 여기 봐요. 최대한 묶어요. A로 묶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지. 그럼 이거 뭐 A 나누는 건가? 아니야. 냅두시고 여기도 최대한 묶어요. 뭐라고? 이걸 아니 최대한 묶어요. 제발. 나오게. 그냥 묶고 하면 애들 전부 다 A제곱으로 묶는다니까? 더 이상 묶을 게 없을 때까지 묶어. 어디까지 뭘로 묶을래 그러면? A제곱. 근데 A제곱에 뭘로? A제곱에 R로 묶는 거야. 그럼 얼마로 묶이는데? 1 그래. 플러스 Y 응? 플러스 아 편하다. 됐어? 이제 뭐 하면 돼? 나누면 되죠. 그럼 약분 될 거 아니에요? 맞네. 약분? 어떻게 돼? 밑에는 AR 남고 위에는 1 남는데 우변은 2 남지. 그럼 결국 AR이 2분의 1인 거지. 해야 돼. 그럼 AR이 2분의 1인 거니까 무슨 말이야? 가운데 항이 2분의 1이라는 거지. 됐어요? 그럼 가운데 항이 2분의 1인 거니까 이 식을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일단 3마리가 있는데 가운데는 2분의 1이네. 됐지? 근데 공비가 지금 R이었던 거잖아. 도전. 여기 얼마? 3이 아이 두 번째 항에서 공비 한 칸 전진. 두 번째 항에서 공비 한 칸 후진.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다가 R을 곱해야 나올 거라며. 그럼 여기다가 R을 곱해 나올 테니까 R을 나눠야 나오겠네.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항이 등차에서 10이었어. 근데 공차가 3인 걸 알아. 그럼 너 자연스럽게 3 더하고 3 뺀다며 이렇게. 여기가 10이었어. 공차를 몰라. 그럼 여기는 10에다가 D 더해야지 10에다가 D 빼야지라고 쓸 수 있는 것처럼 네. 여기가 K야. 등비래. R 곱해야지. R 나눠야지. 어렵지 않잖아. 네. 어렵지 않잖아. 그럼 지금 이거를 보고 잘 들어봐. AR이 2분의 1이면 또 니네가 하는 행동이 A 곱하기 R은 2분의 1. 뭐 A는? 뭐 R은 2A분의 1. 뭐 이렇게 이상한 거 푼다니까? 그냥 그게 아니라 얘 말뜻은 등비 수열의 항이 3개 있는데 그냥 가운데가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냥 그 뜻이잖아. 그냥 R 전진, R 후진하면 되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자, 그래서 저기 망가졌으니까 일로 와. 가운데가 2분의 1, 다음 거는 그러면 2분의 1에 R 곱한 거. 그럼 그 전 거는 2분의 1에다가 R 나눈 거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리고 그렇게 더한 합이 지금 얼마였던 거야? 2였던 거지. 됐어요? 그럼 양변에 일단 2부터 곱하고 시작하자. 그럼 R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R은 4가 되겠네. 그러면 양변도 R 갖다 곱하자. 분수 싫으니까. R 곱하고 넘어가. 그러면 R제곱 빼기 3R 더하기 1은 0 뭐 이렇게 써있겠지. 이제 공비 자체가 아주 지랄 같은 숫자였다. 이렇게 되겠죠. 알아들었어요? 진짜 근데 여기서는 그 AR 하고 A하고 AR하고 AR 제곱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K가 AR 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정답은 K 구하는 거였으니까 K는 세근의 곱이잖아. 세근의 곱이니까 결국엔 이거 3개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가운데 거의 세제곱이잖아. 답은 8분의 1이지. 내 말은 전진하다 보면은 이제 R을 구하는 날이 올 거고 A를 구하는 날이 올 거라고. 특히 너네들 종특 있잖아. 문제가 물어보는 거 안 하고 막 이상한 거 풀잖아요. 막. 눈앞에 놓여있는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그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한 거 알겠지? 됐죠? 아직 등비학까지는 문제까지 못 풀었는데 이제 뭔가 개념이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문제를 푸는 게 되게 헷갈립니다. 반복하시면 되죠. 양파를 어떻게 썰 줄 알겠는데 잘 못 썰겠어요. 뭐 하면 돼? 존나 썰면 되지 뭐. 인생의 진리가 똑같아 그냥. 축구 좋아해?
야 봐봐 존나 못하면서 여기 꼴대가 있고 여기 핫플라이트 있잖아. 어? 꼴대가 이렇게 있으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 여기 꼴대고 여기 페널티 에어리가 있잖아. 네가 만약에 이 손흥민 존에서 프리킥을 연습하고 싶어. 오른발 저기 이씨 이렇게 가는 거 못 차겠대. 잘 안 들어가. 막 사람 막 중심같이 막 날라. 막 존나 떠. 막. 어떻게 개똥볼로 막 땅볼로 가. 못 차겠대. 어떻게 하면 돼? 아니 참 그래 그거야. 어떻게 차는지 알겠대 막. 손흥민 영상 존나 보면서 막 인사이드 인프런트 감아갖고 막 발 어떻게 갖다 대고 막 디딤발 어떻게 하고 알겠다 이거야. 이론은 존나 완벽한데 못 차겠대. 어떻게 하면 돼? 그래 그거야. 모든 인생은 씨발 많이 하는 거지 뭐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아. 운동 많이 된다. 아 운동 많이 하면 돼. 많이 된다. 있어요? 자 숙제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날 수업이 없단다. 설 잘 보내시고. 나대. 백수장 갔다 왔더니 성격 이상이었어. 야 오늘 왔지? 다음 주 화요일 설날 없어? 다음 주 토요일날 올 거야? 일주일이지? 예. 그냥 개념편 어디까지 하셔야겠죠? 190조. 등기술 활용 전까지니까 190조? 191? 191조는 너네 그거 문제 보면 머리 핑핑 돌 텐데? 한번 해볼지. 나가지 마라. 그냥 뭐 가능하면 하시고 됐죠? 자 유형편 어디까지 하셔야 돼요? 72조 7번? 72예요? 72, 17번. 뭔가 72쪽에 17번까지 합시다. 올라가세요.